저는 끓는 점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소 3개월은 무조건 해보시고, 유튜브 많잖아요. 뭐 구매에 대한 현실 알려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위탁 판매 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한두 달 하고 그만두고서는 이거 안 된다라고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최소 3개월은 해보시고, 왜냐면 첫 달은 운이 좋아서 잘 된 걸 수도 있고 최소 2달은 돌려봐야 된다 해서 그렇게 후기를 쓴 거니까, 여러분도 최소 2-3개월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건 내가 업로드하는 것도 힘들고 못하겠다, 아니면 내가 해보니까 그 사이에 매출도 나오고 재밌다, 해볼만 하네, 그렇게 해서 계속 성장을 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중국이나 일본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최소 2-3개월은 한번 하루에 1시간이라도 투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 명품을 이제 여러분들은 구해야 되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위탁 판매를 하려면 요즘 다 어디 가입을 많이 하죠? 도매국 가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중국 시작하려면은 타오바오 다 가입을 하시고,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하시려면은 뭐 아마존 재팬, 아마존 가입을 하듯이, 가입을 한 이유는 제품을 구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명품을 어디서 구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저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명품을 어떻게 해야 구할 수 있을까를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명품을 구하는 루트가 되게 다양했어요. 일단은 이제 국내 업자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져가라, 사가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근데 제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이 파는 게 대체 그게 정말 정품이 맞는지.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사입은 좀 리스크가 있죠. 제품을 샀을 때 이게 안 팔리면 내 돈이 묶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몇만 원짜리 뭐 티셔츠나 그런 것들 뭐 단체로 사입을 해서 못 팔면 누구한테 선물해 주지. 제가 아까 보여드린 45만 원짜리 이런 카드 지갑을 뭐 한 100개 정도 내가 사입을 했는데 못 팔아봐요. 이거 누구한테 선물도 줄 수도 없고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런 사입 자체의 위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나는 해외에서 하나하나 주문을 받아서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업체를 찾으려 보니까 업체를 찾기도 힘들고, 기본적으로 다들 일단 저 같은 초반은 받아주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월 뭐 몇천만 원 이상의 이 주문 실적이 꾸준히 있는 대형 업체만 상대를 하지 저를 상대해주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만난 분 중에는 저랑 같이 아예 프랑스로 가자는 거예요. 가서 쭉 돌면서 현장에 사가지고 가져와서 한국에서 팔면 된다라고 하는데, 똑같죠? 그거는 이제 구매 대행이 아니고 사입인데, 제가 제 돈 들여서 프랑스 가서 그렇게 힘들게 사와서 안 팔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 일본 병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몇 주씩 비우기가, 시간을 비울 수가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2번, 3번 정보가 되게 불투명했습니다. 대체 어디서 명품을 사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배대지에도,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제품은 45만 원이지만 뭐 루이비통이나 이런 가방들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거를 그냥 아무 배대지에나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믿을 수 있는 배대지에 맡겨야 되고, 그래서 이 정보를 찾는 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명품 구매 등을 하시려면 요 2번, 3번에 대해서 명확히 아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구했으면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를 아시면 될 거예요. 오늘 내용이 이제 대부분이 될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현지에서 정품을 사면서 저 대신 사서 보낼 수 있는 업체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셀린드 지갑도, 그쵸? 여기 보시면은 이 쇼핑백도 그대로 와야 되고 이 정품이 그대로 와야 되는 거죠, 그쵸? 이 제품을 저는 가급적이면 구매 대행이니까 고객의 주문을 받고 내가 원할 때 이렇게 하나만 보내주세요 했을 때 필요한 업체가, 보낼 수 있는 업체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 업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요즘에 리셀을 많이 금지하잖아요, 리셀. 그러니까 뭐 이거는 최근에 저번 주인가 지난주인가 나왔던 뉴스인데, 이 리셀을 금지하는 추세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단순히 리셀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유통업,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하고 싶은 건데, 이 리셀을 넘어서 유통을 담당하는 업체가 필요했던 거죠. 이 부분도 되게 질문이 많아요. 마익지로님, 요즘 뭐 한국도 나이키 보면은 이렇게 주문 뭐 리셀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명품 구매 대행 사업이 될까요? 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그냥 결론적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면은 이 리셀을 하는 취지를 아셔야 돼요. 이 리셀을 막는 취지가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한두 개 사서 파는 거 이런 걸 막는 게 아니고 악성 리셀러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이키 같은 경우도 한정판들 몇 개 없는 거를 왕창 사둔 다음에 가격이 오르면, 요즘 왜 중고 사이트가 많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크림 이런 데다가 엄청 비싸게 프리미엄을 붙여서 올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막겠다는 취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사실 이런 명품 브랜드들은 원래부터가 이런 리셀을 좀 막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처음에 명품 구매 대행을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분이 자기 노하우를 40만 원인가 주고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주고 들어봤더니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명품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주문을 그냥 하면 된다. 그러니까 고객들의 주문이 왔을 때 거기에 주문을 대신 넣어주고 보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첫 번째로 고객이 딱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스에 예를 들면은 그냥 이렇게 덩그러니 셀린이 오고 그리고 제 이름이나 고객 이름이나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제품을 받아서 어떻게 잘 포장해서 팔았다 이게 아니고 고객이 딱 봐도 야 이거 그냥 홈페이지에서 나 대신 주문해서 판 거잖아, 이런 어떤 안 좋은 감정을 만들 수가 있는 구조였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리고 이런 주문이 한두 건씩 많아지면은 이런 명품이나 이런 브랜드들 하다못해 뭐 폴로, 나이키만 하더라도 미국 공홈에 가시면 주문 한 3-4건만 같은 주소에다 해도 그 계정이 아예 막혀요. 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사업 구조였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뛰어넘어서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정품을 구해올 수 있는 업체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 업체들은 어떻게 구해오는지는 이제 그분들의 노하우니까 저도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일단은 현지는 되게 분위기가 달라요. 영국이나 프랑스는, 자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구매 대행 업자도 있지만 거긴 전 세계 구매 대행 업자가 다 모이거든요. 뭐 동남아시아, 일본, 뭐 미국, 호주 이런 구매 대행 업자들이 다 프랑스, 영국 이런 매장에 다 가서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오는 게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거를 또 오히려 자기들 매출을 늘리려고 더 장려하는 매니저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샤넬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샤넬이 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사 입장에서는 영국에서 많이 팔리든지 한국에서 많이 팔리든지 어차피 본사 입장에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매 대행을 하시는 데는 사실 막히는 게 전혀 없어요. 막히는 게 없고, 하지만 이제 엄연히 존재하는 이 리셀 규정을 잘 활용을 해서 어쨌든 저희는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이 제품을 구해줄 수 있는 업체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업체를 알기가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업체를 선정하실 때 4가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구매 대행을 하는 거니까. 첫 번째로는 정품을 당연히 구해올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정품을 구해올 수 있는 업체가 필요했고, 두 번째로는 한 개의 제품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명품 구매 대행을 시작을 하시면 뭐 저는 이제 안정화가 돼서 하루에 주문이 꾸준히 들어오지만 주문이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쩌다 한 건 딱 들어왔을 때 그때도 요청을 하면 바로 보낼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가격의 경쟁력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냥 현지 공홈에서 주문 대신 넣어서 팔면 됩니다. 이거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려면은 VAT 환급이 가능한 업체를 찾아야 됩니다. VAT가 혹시 다들 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는 이런 모든 제품에는 이 국가가 세금을 매겨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사는데, 이 유럽은 부가가치세율이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 10,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중에 한 2,000원은 세금인 거예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 다른 나라로 물건을 수출을 할 때는 이 세금을 제한 가격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VAT 환급을 받게 되면 우리는 아무래도 정품 그 한국 공원보다 더 싼 가격으로 물건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였죠. 이렇게 가격적으로도 메리트를 주는 업체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배대지랑도 잘 연계가 돼서, 그렇죠? 배송이 결국 잘 돼야 되잖아요. 이런 제품들이 만약에 가다가 뭐 이 쇼핑백이 찢어졌다.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안 좋고 CS 거래가 되겠어요. 그렇죠? 내가 4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이 카드 지갑을 큰맘 먹고 샀는데 쇼핑백이 찢어져서 왔다.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상자가 찢어져서 왔다. 파손이 돼서 왔다. 이러면은 기분이 너무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런 배대지랑도 안정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업체가 필요했고, 이 업체를 찾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급업체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었어요. 현지 공급업체, 현지에서 이렇게 물건을 사다가 환급을 받아서 보내주는 업체도 있었는데 저를 상대를 해주질 않더라고요. 저는 판매 실적도 없고, 이분들은 이제 대형, 정말 하루에 5천만 원,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을 최소 거래할 수 있는 업체만 상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업체를 찾다가 어느 날 투트랙님이 내가 에루샤라는 업체가 있는데 마약지로 한번 이 에루샤라는 업체 한번 알아볼래요? 하시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이 에루샤는 현지 공급업체랑 네트워크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에루샤 입장에서는 이 저 같은 셀러들의 주문을 다 모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현지 공급업체에다가 이 에루샤가 내 뒤에 셀러들이 많으니까 나를 믿고 제품을 하나씩이라도 주문이 들어오면은 보내줘 라는 업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문 구매 대행의 플랫폼 같은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체 교육을 듣고 지금도 이 업체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이 명품 구매대행,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4가지 조건, 정품이 구매 가능하고 한 개 제품도 할인된 가격으로 배대지랑 연계해서 보내줄 수 있는 플랫폼이 에루샤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플랫폼들도 있습니다. 이 명품을 공급해주는. 근데 대부분 병행 수입, 사입을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하나만 딱 여러분들이 주문을 넣어서 살 수 있는 B2B 업체가 에루샤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에루샤를 결국은 필조로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루샤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주세요. 뭐 예를 들면 에루샤가 물건을 갖고 있는 건가요? 뭐 에루샤가 물건을 뭐 어떻게 보내주는 건가 하는데 에루샤는 이제 현지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물건을 그때그때 사다 주는 플랫폼인 겁니다. 일종의 폐쇄몰이고요. 그래서 이 폐쇄몰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일단 가장 큰 문제, 내가 명품, 정품을 어디서 확보를 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명품 구매대행 쪽에서는 뭐 도매국이자 뭐 구매대행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품을 올리시면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에루샤에다가 이 제품을 사다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에루샤가 돌아서서 현지 업체, 뭐 영국이든 프랑스든 독일이든 여기다가 이 제품을 사다가 보내주세요 라고 하고, 현지 업체들이 배송까지 다 책임을 져줍니다. 그럼 저희는 정산을 그냥 받으면 되는 이런 구조인 거죠. 이런 프로세스로 흘러가게 되고요. 그리고 에루샤를 일단은 이게 폐쇄물이다 보니까 가입비가 있고 월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그냥 쭉 소개하면 왠지 좀 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루샤에 좀 부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소수정의 강의를 할 건데 좀 혜택을 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이 가입을 하실 때 여기 이 추천인에다가 마익지로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요 가입비를 10% 지금 할인을 일단 받을 수 있게 제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루샤라는 공급 업체는 이제 가입비와 월 이용을 받고,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시면 그 주문 건당 이제 0.003%, 3.5%, 2.5% 이렇게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 주신 중에 나는 뭐 중국 구매대행이나 아니면 다른 구매대행으로 크게 성공을 해서 자본이 좀 있는데 이 에루샤를 통해서는 구매대행만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당연히 이제 사입도 가능하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뭐 자본이 나중에 많아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질문 중에서도 저한테 사입은 안 하시냐 질문 주신 분도 계셨는데, 저도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사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에루샤 화면을 또 보여달라는 분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브랜드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상품 넣고 구입처 URL 넣고 가격이랑 이걸 쭉쭉 넣어서 에루샤 홈페이지에서 이 제품을 바잉을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에루샤가 저희를 대신해서 고객에게 보내줄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Q&A를 쭉쭉 정리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멘탈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수강료로 한 1,000만 원 넘게 썼거든요. 제가 여기 들었던 과정들인데,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지금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전자책도 사서 보고 있고, 지금 뭐 다른 온꿈사뿐만 아니라 그 외의 교육들도 다 듣고 있고요. 근데 이런 분들 교육을 다 들어보니까 이 메시지가 뭐냐면은 왕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다이어트에 대한 모든 지식을 어느 날 딱 습득을 했어요. 그랬을 때 갑자기 뿅 하고 여러분들이 몸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식을 가지고 몇 달 이상 운동을 했을 때 몸짱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저한테 배우신 거를 딱 알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상품 올렸을 때 매출이 나고 그런 마법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뭐냐면은 이 올바른 지식을 쌓았잖아요. 이 지식을 최소 3번 복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딱 듣고 이 문을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주관적으로 재해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오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복습을 하시고 그거를 최소 2달, 3달 이상은 계속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환경의 동물입니다. 여러분들 그 최근에 화제의 책이죠. 자청님의 역행자 보셨나요? 그 책에 보면 어떤 문구가 있냐면, 그 자청님은 인간이 정말 자유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저는 독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저는 습관적으로 거의 매일 여기 진짜로 투트랙님 유튜브를 보거든요. 매일매일. 성공하신 분들의 인사이트 듣고 정신무장을 좀 하려고 매일 보고 있고, 그리고 온꿈사 커뮤니티도 자주 보시면은 뭐 유명하신 분들 사업 일기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제 블로그에 와서 뭐 질문을 주셔도 제가 또 이렇게 지속할 수 있게 계속 피드백을 드릴 수 있으니까
지속할 수 있는 환경에 본인을 던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Q&A를 정리를 해보면, 자, 적정 자본금은 저는 최소 1,000만 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최소 1,000만 원. 자본금은 사실 많을수록 좋죠. 근데 이제 최소 1,000만 원이고, 신용카드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 에루샤에서도 신용카드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에루샤에 저희 결제할 때는 하나로 결제하는 거예요. 하나로. 에루샤가 저희 돈을 받고 저희를 대신해서 해외에서 물건 사주는데, 에루샤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품가의 60%만 처음에 결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배송이 완료가 되면 나머지 40%를 결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100만 원짜리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돈은 일단 60만 원만 에루샤에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에루샤가 그 돈을 받고 주문을 해주고 배송이 완료되면 나머지 40만 원을 여러분들이 내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신용카드로 했을 때는 이제 수수료가 좀 들죠. 결제 수수료가 좀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됐고,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도 말씀드렸지만 3,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3,000만 원이 명품만 3,000만 원이 아니었고요. 중국, 일본 다 해서 저는 이 구매대행 사업을 할 때 3,000만 원 들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요즘 뭐 대출도 많고, 저는 중간에 여기 에루샤에서 후불 제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송이 완료되고 나서 정사받으면 그때 돈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쓰시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업일 경우 시간 분배와 루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최소 3시간은 투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중국이랑 뭐 일본 구매대행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는 뭐 요즘엔 강의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인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 5시간 정도를 쓰고 있고요. 3에서 5시간 정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업이다 그러시면 주말에는 저는 최소 토 일 중에 하루는 8시간 정도 투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 부업으로 하겠다는 거는 주말이 토끼를 잡겠다고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느 정도 초반엔 인풋이 많이 있어야죠.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은 업로드입니다. 업로드를 매일 해주셔야 돼요. 매일. 왜 메일이냐? 이 네이버는, 여러분들 네이버 로직을 더 이상 이제 그 개발자들도 한마디로 설명 못 하시는 거 알죠? 왜냐면 너무 로직이 많이 바뀌어서. 근데 그 로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저도 실험을 해봤는데, 매일 업로드를 하면은 유입수가 이게 확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업로드를 쉬면 이게 확 떨어져요. 그리고 또 한 1, 2주 연속으로 업로드를 하면 다시 딱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업로드를 하루에 10개든 20개든 꼭 하시고, 아니면 내가 오늘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다, 너무 몸이 안 좋다 하시면 하나라도 끊기지 않고 일단 업로드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말 포함해서요. 저는 매일 업로드 20개씩 최소한 하고, 오늘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면 업로드를 제일 먼저 하거든요. 저는 이제 숙달이 돼서 그런지 1시간 정도면 한 20개, 30개 수동으로 다 올리거든요. 다다다닥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업로드를 매일 하시고, 그래서 요일별로 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은 가격이 싼 걸 하겠다. 그러니까 월요일은 가격 싼 거, 뭐 화요일은 트렌디한 거, 수요일은 뭐 그 인플루언서를 하고 나온 거, 목요일은 뭐 다른 거, 이렇게 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돌리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자료 관리도 중요한 게, 아까 브랜드에서 갑자기 가격을 올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가격을 바꿔놔야 되니까 이 엑셀로 데이터베이스화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고도화 돼 있을 필요는 없고, 그냥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독서랑 글쓰기는 저는 꼭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투트랙님이나 돈을 많이 버시는 사업자분들 보니까 다들 독서, 글쓰기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하고 있고요. 저는 끓는 점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소 3개월은 무조건 해보시고,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 많잖아요. 뭐 구매대행 현실 알려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위탁 판매 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한두 달 하고 그만두고서는 이거 안 된다라고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최소 3개월은 해보시고, 그 후기, 저도 그 옴꿈사에서 명품 구매대행 수업 듣고 후기를 쓴 것도 최소 2달을 해보고 후기를 쓴 거였거든요. 왜냐면 첫 달은 운이 좋아서 잘 낸 걸 수도 있고, 최소 2달은 돌려봐야 된다 해서 그렇게 후기를 쓴 거니까, 여러분도 최소 2, 3개월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건 내가 업로드하는 것도 힘들고 못하겠다, 아니면 내가 해보니까 그 사이에 매출도 나오고 재밌다, 해볼만 하네, 그렇게 해서 계속 성장을 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중국이나 일본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최소 2, 3개월은 한번 하루에 1시간이라도 투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른 거랑 할 때 시간 배분은, 저는 사실 중국, 일본은 저는 다 공식화를 해놔서 다 소싱은 시간이 그렇게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계절, 시즌성, 그쵸?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 예를 들면 일본은 뭐 겨울 오니까 컵라면 잘 팔리죠. 우동 제품 이런 거. 그리고 뭐 신제품 나오면 다 올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시골에 살아서 할 수 있는 게 일이랑 살짝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가끔 이제 쉴 때, 머리 아플 때 게임을 하는데 막 자극적인 게임 못하고 포켓몬 게임 저도 가끔 합니다. 요즘 왜 포켓몬 다음 달에 새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포켓몬이 이제 뭐
극장판이 가끔 나오면 관련 상품들 업로드하고, 뭐 애니메이션들, 그다음에 영화 나오면 그 왜 마블 영화 매년 나올 때마다 그 전에 피규어랑 레고 미리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런 것들 업로드해놓으면 다 잘 팔리고. 그리고 저는 주로 그래서 중국, 일본은 저는 이제 이런 공식에 따라서 그냥 기계적으로 해서 시간이 사실상 안 들고요. 명품 브랜드 이런 거 공부하는데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저는 진짜 강남역, 홍대 이런 데 가면은 사람들 쳐다보느라 시간이 다 가거든요. 뭐냐면 뭐 어떤 가방을 하고 있는지, 오늘도 올 때 보니까 뭐 어떤 분이 셀린드 하트 로고 가방 하고 계시고, 어떤 분이 또 어떤 신발 하고 있고, 이런 게 다 보이면서 이런 트렌드 파악 집중하는데 좀 시간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브랜드 공부 어떻게 하느냐, 뭐 책 보느냐 이런 분들 계셨는데, 저는 SNS나 유튜브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잡지도 되게 많잖아요. 뭐 남성 잡지 GQ라든지 아니면 뭐 여성 잡지, 고급 잡지 다 아시죠? 그런 것들을 저는 사서 보지는 않고요. 그 서점 가서 이렇게 한번 쓱 보고, 요즘 트렌드가 이런 거구나, 그런 걸 그냥 보고 옵니다. 그래서 SNS는 블랙핑크, 뉴진스 이런 분들 팔로우 하시고, 각 브랜드별 공식 계정들이 있어요. 그거 다 팔로우 하시는 게 좋고요. 저도 SNS를 제 계정은 있습니다. 근데 피드는 안 올려요. 저도 SNS를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근데 이제 명품 구매 대행을 위해서 계정을 만들어서 이분들 팔로우를 해서 정보를 보고 있고요. 유튜브는 율럽이랑 런업 이 두 분이 저는 제일 판매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품 유튜버들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자랑하려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 이런 제품도 있다, 이런 제품 비싼데 샀다, 뭐 남편이 사줬다, 이런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은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고, 이제 요 두 분은 이제 정말 정보를 주고 요즘 트렌드를 주고 리뷰를 주니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웹진이나 잡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잡지도 보시고, 하이피스트라는 웹진도 있는데, 근데 하이피스트는 너무 좀 트렌디한 경향이 있어서 너무 투머치인 경향이 있긴 한데, 어쨌든 전반적인 트렌드 파악에는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퇴사 후 사업하는 불안감을 어떻게 극복했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왜 불안한지를 좀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사업을 뭐 준비라고 퇴사한 게 아니었고, 퇴사를 하고 나서 이제 뭐 하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퇴직금도 받고 모아둔 돈도 있으니까 한 달 살기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강원도로 한 달 살기 했다가 너무 좋아서 그냥 거기 눌러 앉게 산 케이스거든요. 근데 왜 불안한지를 생각을 해보니까,